그러면 어떤 물건이 제일 좋냐? 재개발 물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제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메일이 하나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교육시켜드려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62기입니다. 2015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무산돼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주변 부동산을 탐문해 보니 정확한 시세는 알지 못하지만 평당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사업자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려고 하며 취하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매에 나온 주택들은 2015년에 매도하고 현재 빈집입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지, 주택, 농지, 임야, 대지, 도로까지 다양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입찰을 해도 되는지와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살까요 말까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매정보지상에 이 사건번호에 부여된 물건 번호가 총 8개고요. 용도를 보면 이렇게 임야, 대지, 농지, 주택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와 있습니다. 눌러보니까 자, 보시면 여기 소유자와 채무자의 이름이 우남동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과거에 그 인근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인 겁니다. 하나씩 사들이는 거에서 무산되는 경우에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경매의 소유자나 채무자들이 무슨 조합인 경우가 꽤 있어요. 현재는 중단됐다기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1번부터 8번까지니까 이 면적이나 용도나 금액은 다 다릅니다. 1번과 8번 전부는 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주민 부동산에 가니까 이 물건이 취하된다. 왜? 이거 다시 진행한다. 이 소유자만 바뀌어서 라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아직 취하되진 않았는데요. 2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살까요 말까요 메일을 받은 건 꽤 오래전인데요. 계속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변경된 사건이니까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중에 이제 경매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잦은 것들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고려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경매 나온 주택입니다. 보니까 샤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뜯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는 진즉 갔고. 그러니까 뭔가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던 지역인 건 맞아요. 보시면 안내문,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내문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부동산의 계획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의 계획에 이 부동산을 맞추십시오.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즉, 이 예로 들어드리면 이게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비싸게 샀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싸게 팔고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될지 안 될지 OX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된다면 그 시간적인 여유는 반드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듯이 이거는 무슨 내년엔 무조건 돼, 뭐 내년엔 무조건 안 돼, 그래서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절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된다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게 뭐 단기로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거로는 절대 이걸로 승부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그 가격적인 효과가 여기 드러날 겁니다. 즉, 잘 안 팔리거나 이런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재개발될 때 팔아야지 또는 재개발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제일 좋냐? 재개발 물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제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지고 면적 285평방미터 뭐 이런 식으로 면적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당연히 가격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볼 거는 우리는 당연히 총액도 총액이지만 단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단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계산해 온 게 있거든요. 평당가입니다. 다 고동네인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나 도로에 붙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가가 2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건 147만 원부터 가장 비싼 건 325만 원까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빨간 것들이 경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쫙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고동네에 몰려 있는 것들이 다 147만 원서부터 325만 원까지 경매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첫 번째, 가장 단가가 저렴한 걸 산다. 3번 물건이 147만 원으로 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총액이 가장 저렴한 걸 산다. 이겁니다. 총액은 2번 물건에 6,400만 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2번과 3번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단가가 제일 싼 걸 살지 총액이 제일 싼 걸 살지를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개발은 그냥 단순히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재개발을 함으로써 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은 그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분양권이 크냐 작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분양권이나 큰 분양권이나 프리미엄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를 따지기 전에 뭐가 제일 나쁜가부터 또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325만 원, 7번 물건이요. 8번 물건이 292만 원입니다. 이건 단가도 단가로 비싸고 총액도 총액대로 비쌉니다. 그리고 최악인 경우는 주택이에요. 재개발은 꼭 주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은 재개발에 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없고요. 가뜩이나 비오는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과세나 또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페널티다. 그래서 7, 8번은 최악이다. 최악 중에 최악은 7번 같은 경우가 평당 325만 원이기 때문에 더 최악이다. 또 하나 제외할 게 있습니다. 4번 물건입니다. 딴 것들은 토지 매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토지만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잔뜩 뭐 건물 같은 게 잔뜩 있습니다. 게다가 평당가도 273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가까운 금액이고 총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48,200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싸다면 전 추천해드리는 거지. 법정이상권 같은 것들을 비슷한 시세거나 더 비싼 시세라면 해결할 게 많은 골치 아픈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번 물건도 당연히 최악의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1등을 저 나름대로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2등 결정이 됐는데, 자, 얘가 총액이 가장 싸서 순위권에 들어간 거예요. 얘는 단가가 제일 싸서 147만 원이어서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재개발 지역은 100평방미터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나옵니다. 얘는 132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나오면서 평당가도 147만 원 대 1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따라서는 평당가는 얘가 조금 높지만 같은 분양권을 나온다는 취지에서 101억 9,400을 투자하느냐 6,400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는 6,400을 1등으로 본다.
2번 물건이 이 물건 중에는 가장 좋다. 2등은 당연히 3번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는 이 질문자는 2번 내지 3번을 주 타겟으로 하셔갖고 입찰을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현재 입찰을 들어갈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몇 차례 유찰을 시켜야지만 제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럴 때 오히려 기회고요. 잘 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위기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지역주택조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사기라든지 이런 동의율이 되게 까다로워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미래를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서울, 경기 또는 전국에 사기 비슷한 형태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여기가 하겠습니다라고 개인 같은 사람들이 추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테니까 분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시행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분양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사기냐? 이 지역 주민한테 사기가 아니라 이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사기와 같은 형태의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양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역 주민이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되는 건 딱 하나, 이 지역이 사업성이 있다면 언젠간 무조건 합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뭐 부도가 나던 또는 뭐 어떻게 돼갖고 어디 잡혀 들어가던 계속 시행자와 시공자를 바뀌어가며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언젠가 된다. 지금 되느냐 다음에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된다는 나는 결론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7번 물건이나 8번 물건 주택이 있었는데 하시면 붙여서 월세라든지 전세를 하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폐가, 흉가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사람 살았던 집이고 그리고 샤시만 띄어간 그런 집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추천 안 한 이유는 주택이고 뭐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죠 요즘 들어. 근데 뭐 광주니까 꼭 그렇진 않을지 몰라도 1가구 다주택자가 된다는 것도 조금 별로일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센 것도 제가 지적을 했죠. 언뜻 들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돼갖고 2015년부터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의 소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사를 갔다면 5년간 비워뒀던 집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지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사는 거랑 아예 비워놓은 거랑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집의 상태는 개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지 같은 사람이 살아도 더울 때 추울 때 이럴 때는 뭐 전기장판이라도 깔고 물이라도 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 물 전혀 안 썼다는 얘기고요. 보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새로 짓는 집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살면. 곳곳에 동파로 다 터졌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건물을 짓는 업자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집 있으니까 새 넣고 있다가 재개발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이 평당 단가가 325만 원이 아니라 400, 500으로 오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질문을 우리 피디님께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해라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